1년 만에 무려 공시지가 101%가 상승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게 글쎄요, 1년 만에 101% 상승한 게 언제적 이후에 처음일까요? 그거에 대한 데이터 내용은 없어가지고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굉장히 오랜만이지 않을까. 이게 서울이잖아요. 다른 지방이 아니고요. 지방이 이제 그렇게 될 리는 없고 서울인데, 어쨌든 어떤 지역인지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울러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쪽 지역을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직접 여러분들이 그렇게 핫한 지역에 주택 수에 포함이 되지 않으면서 취등록세도 다주택자여도 13% 이렇게 내지 않고 1.1%에 가능한 그런 물건들, 단 여러분들이 지금 자금이 최소 1억 5천 2억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진입할 수 있는 그 지역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료면 함께 보시면서 말씀 나눌게요. 잠시만요. 네, 여러분들 아마 눈치를 좀 채셨을 것 같은데요. 4개 권역별 특화 거점 만든다. 광진구 저층주거지 개발 본격화 해가지고 뭐 이런 기사들이 떴는데, 사실은 뭐 광진구뿐만 아니라 모든 서울시 25개구가 이런저런 모양으로 다양한 개발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었죠. 뭐 여전히 광진구가 나오고 있었던 기사를 하나 발췌했고요. 그래서 광진도시계획 해가지고 전면 개편하겠다. 그래서 원래 왼쪽에 이런 모습들이었는데 요렇게 지금 굉장히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렇게 지역적으로 돌아다녀 보면 그 어떤 동네보다도 이 자양동 동네가 낙후된 게 맞거든요. 근데 그 동네 분위기가 열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단독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도, 빌라를 갖고 있는 분들도 오늘 계약할 것처럼 얘기하면서 가격을 또 올리고, 어저께 계약할 것 같은 거 다음 주면 계약할 것처럼 했는데 이 금액 아니면 안 된다 그러고, 이게 지금 내놨다가 걷어들였다가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무에서는 지금 굉장히 핫한 분위기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한강변 재개발 예정지 빌라 공시가격도 급등. 자양동은 101% 상승했고요. 한남 뉴타운은 60%, 성수전략 정비구역은 51%가 뛰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사항은요, 한남 뉴타운하고 성수전략 정비구역은 이곳은 원래 비쌌어요. 근데 원래 비쌌는데 1년 동안 지금 60%, 51% 오른 것도 어마어마하게 오른 건데, 거기다가 자양동은 원래 저렴했단 말이에요. 빌라가 그래도 이제 물론 신속통합기획 자양 4동 쪽에 핫한 곳들 말고 그런 데는 원래도 지금 뭐 한 12억 했으니까 13억. 그러다가 지금 18억까지 된 거죠. 근데 그 옆에 있는 것들은 원래 5억 정도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4억, 3억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2배가 떴다는 얘기예요. 지금 어떤 분위기인지 지금 여러분, 이거는 그냥 이게 그저께 기사예요. 3월 24일 날. 지금 현재 어떤 분위기인지를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 여기 보시면은 아주 가장 핫한 곳이죠. 자양 4동. 요 앞에는 신속통합기획이 진행되고 뒤쪽에는 모아타운. 이 바로 찻길만 건너면은 성수전략지구 9,500세대 헬리오시티 규모 어마어마한 세대 물량이 들어오는 곳이죠. 자, 이곳이고요. 3동, 2동, 1동 할 것 없이 이 앞쪽 블록에 있는 곳들이 굉장히 핫하죠. 예전에는 이 앞쪽 동에 한강 바로 붙어 있는 이쪽에 단지에, 그것도 제일 앞에 있는 동수만 101동이면 101동, 103동이면 103동, 그 동만 한강이 보이고 뒤쪽은 못 봤었어요. 근데 오세훈 시장이 이제 건폐율 용적률 그 탄력적인 적용을 통해서 옆으로 넓게 안 짓더라도 그걸 잘 활용해서 위로 높게 지어도 됩니다라고 탄력적으로 제안해 줬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제는 어때요? 사이사이로 모든 집에서 뷰를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짓는 형태로 지어지다 보니까 앞에 동에서만 이제 한강뷰를 보는 게 아니라 뒤에 동에서도 한강뷰를 볼 수 있는, 더 나아가서는 이쪽 뒷블록에 있는 이런 곳들에서도 한강변이 사이사이로 보일 수 있는 이런 아주 여유로운 공간 창출이 가능한 상태로 이제는 재개발이 되는 세상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빨갛게 블록으로 칠한 이런 지역들은 충분히 이쪽에서 지어지게 되더라도 한강변 뷰는 반드시 가능하다라는 거. 그러나 여기 이제 롯데백화점 필두로해서 건대 있고요. 이쪽은 상업지역이 좀 밀집되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재개발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런 데 잘못 사면은 이거는 절대 안 바뀝니다.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 지역을 좀 제가 얘기해 주려고 하는데요.
이쪽 이제 왼쪽이 성수전략 지구였던 거고요. 4동이고 이쪽은 이제 옆에 넘어온 곳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할 것 없이 진행되는 곳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물건은 이쪽이에요. 이쪽인데 이런 건 나중에 자세하게 관심 갖고 있는 분들은 좀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어떻게 바뀌느냐? 이 앞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이렇게 멋지게 바뀝니다. 그럼 뒤에 있는 이런 빌라들도 나중에 아파트가 될 텐데 그럼 이 사이사이로 어때요? 한강뷰가 보입니다. 근데 한강뷰가 보이고 끝나는 수준이 아니고 이 앞에 있는 이 아파트가 아파트처럼 보이시나요, 여러분? 정말 중국 상해나 홍콩에 있는 데처럼 빌딩처럼 보이지 않나요? 이게 아마 50몇 층 막 60몇 층 이렇게 될 거예요. 못해도 49층 막 이럴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조명, 노란 조명 막 들어오고 그러면 멋있는 빌딩 사이로 한강뷰가 보이고 이 빌딩이 보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멋진 뷰라고 판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런 지역에 있는 빌라를 지금 사면 좋죠. 근데 이미 이제 뭐 8억, 9억, 12억, 13억, 15억 이렇게 막 많이 줘야 돼. 비싸요. 근데 우리 지금 자금 현실적으로 얼마 갖고 있어요? 몇 천만 원 갖고 있는 분들도 많고 1억 5천, 2억, 그래도 한 2억 5천 요 정도 갖고 계시다 그러면 여기 뒷블록 아직 늦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앞에 있는 아파트가 과연 얼마가 될까요? 성수 전략지구는 그냥 지금 봐도 100억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그 같은 라인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근접해 있는 같은 라인이기 때문에 저는 못해도 최하 50억, 60억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데가 세대수가 3,000세대 정도 2,000에서 3,000세대 정도면은 여러분 1,000세대만 돼도 얼추 괜찮은 거 알죠? 단지가 꽤. 근데 3,000세대 정도면은 충분히 웬만한 커뮤니티 다 나오고요. 굉장히 월등히 괜찮습니다. 그런데 요거 바로 뒤에 있다 그래서 얘는 막 50억, 60억, 70억 하고 뒤에는 갑자기 2, 30억 밖에 안 할까요? 아니요. 앞에가 50억, 60억, 70억 하면은요. 뒤에 있는 데는 40억은 하겠죠. 40억은 하겠죠. 지금 내가 1억 5천, 2억, 2억 5천 정도밖에 안 되는 돈으로 자양동 빌라를 가질 수 있다면 안전하게는 사실 3억까지 있으면 굉장히 안전하지만 그 정도 가질 수 있다면 그래서 나중에 40억, 45억짜리 아파트를 갖게 된다면 그러면 또 이런 게 궁금합니다. 이게 한 10년이 지났는데도 재개발이 안 되면 어떡하죠? 여러분, 한남 뉴타운을 보십시오. 거기는 아주 오랜 동안 아직도 아파트가 지어지지 않았지만 거기에 있는 빌라는 지금 35억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보유하고 있으면서 빌라 자체로 있으면서도 매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자양 3동 227-147번지 일대 벌써 1월 9일 날 재개발 설명에 1030세대 조성한다고 그게 어디냐면요. 바로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진행한다 그래요. 여기가 1000세대가 좀 넘으니까 얘네는 뭐 2000세대 그냥 뭐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생각보다는 여기저기서 나름대로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 요거는 이제 저기 어디죠? 자양 4동 쪽. 요렇게 조감도가 나왔는데요.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 스카이라인 만들고, 요 틈새 사이로 여기 뒤에서 이제 그 뒤에 있는 아파트들도 이 틈새 때문에 한강뷰도 나오고 이 빌딩뷰도 나오고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리고요. 저희가 지금 보유하는 물건이 이쪽인데요. 이쪽에서 지금 반대편 찻길 건너 바라보면 어디예요? 잠실 운동장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이소. 이 자양동의 위치를 한번 보십시오. 건너가면은 청담 르엘 아파트 청담동입니다. 건너가면 청담동이에요. 이 위치가 이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동네 자체가 낙후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가격이 좋지 않았었는데 이번이 이쪽 부촌으로 이사 가는데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을까. 또 올해 오세훈 시장도 얘기를 했죠. 3만 세대가 이주 계획이 잡혀 있다고. 지금 재개발이 적극적으로 되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3만 세대가 이사 가면서 주택을 매입하면서 이사 가겠죠? 2, 3억으로 빌라 갖고 있다가 18억짜리 아파트를 가져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월세로 이사 가겠습니까? 그걸 매입하면서 이사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분위기 때문에 올해 그런 움직임 때문에 빌라 가격은 또 상승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어도 그런 움직임 아니었어도 원래 또 공급이 없기 때문에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강력한 규제가 있어도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서울에 원래 빌라에 살 사람이 더 많거든요. 살아야 되는 사람. 정확하게는 빌라에 살아야 되는
자금이 많지 않은 서민들이 90%거든요. 근데 빌라보다 아파트가 더 많은 거 아세요, 여러분? 올해 이렇게 지어지고 내년에 지어지고 이렇게 되면 이제는 점점 더 시간이 지날수록 아파트가 훨씬 많아집니다. 근데 지금도 아파트에 이제 전세 있나요? 전세 별로 없어요. 월세예요. 월세도 진짜 월세가 아니라 반전세라고 얘기를 하죠. 5억에 180, 3억에 뭐 350. 여러분 거기서 이제 어떻게 살아요? 못 살아요. 서울에 있는 사람들 중에 90%는요, 사실 빌라에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자꾸 올라가는 월세를 바라보면서 빌라라도 사야겠다라는 마음이 안 들까요? 계속 이렇게 아파트로 바뀔 것 같은데 이런 시장 심리가 계속 만연해 있고 계속 이런 것들이 어때요? 더 마음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 요즘이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정부도 마찬가지죠. 아파트 고가에 대한 이러한 전반적인 것들에 대한 어떤 경계였던 거지, 빌라 가지고도 투기꾼이라고 보면서 빌라 가지고도 이렇게 지금 조이는 정책들이 있나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모든 요소가, 그것도 이렇게 핫한 지역에 있는 빌라들은 더 오를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형성되어지고 있는 정말 요즘입니다. 5월 9일 이후에, 6월 3일 선거 이후에 고가의 아파트들은 약간의 영향을 받을지도 몰라도 이 빌라 같은 경우는 끝도 없다고 봅니다. 근데 심지어 무주택으로 간주해 준다고 해요. 그 왜 그런지 저희가 다음 주 목요일 날 저녁에 재개발 세미나를 엽니다. 지금 이거는요, 저희가 물건을 확보했어요. 확보한 물건을 가지고, 공사가 진행되는 물건을 가지고 관심 있는 분들은 그거를 살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게 아니면 이 지역에 어떤 물건을 어떤 전략으로 경매 물건을 봐야 되는지 요거까지도 제가 안내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세미나를 다음 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오프라인으로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선착순 저희가 한 60명 정도밖에 못 받아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요게 날짜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4월 2일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 저녁 4월 2일 저녁 7시 30분 백복션 사무실, 저희는 교대역에 위치해 있고요. 이곳에서 선착순으로 재개발 신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세미나를 열 예정이니까요. 이게 뭐 매물이 그렇다고 저희가 막 몇십 개 갖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소수 정예로 실제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이 신청을 하셨으면 일단 좋겠고요. 정말 이게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이 물건을 잡을 수 있게 돼서 너무 행복한데요. 관심 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신청 바라고요. 그때그때 여러분들 확실히 알아야 되는 정보만 가지고 올 테니까 집중해 주시고, 오늘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지금까지 목요일 밤의 경매 이야기의 이성재 멘토였습니다. 저는 또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